여권에서는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 문건이 공개되면서 살생부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을 했지만 당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살생부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우리 윤희숙 의원님 이름 있을까 봐 근데 걱정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저 윤희숙 의원님은 살생부 명단에 올라가실 분이 아니라 필생부 명단에 올라가셔야죠. 필생부.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 선거철 되면 특히 총선을 앞두면 여의도에 정치 시나리오 작가들이 한 400명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냐면 전현직 정치인 참모들, 뭐 컨설팅 회사, 뭐 이런 분들이 총선 앞두고 판을 분석하면서 뭐 어느 의원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요. 최근에 문제가 된 그 살생부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건데. 갖고 나오셨네요. 네, 이건데 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런 문건들은 수없이 돌아다녀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살생부 명단에 오른 분이 55명이에요. 현역 의원이 31명. 여기에 이제 친유승민계 의원들이 12분 있어요. 친유승민계 의원은 뭐 아무래도 뭐 윤핵관들하고 예뻐할 일은 없으니까 살생부 명단에 오를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건의 신뢰도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신뢰도라는 건 뭐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이 문건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전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만들고요. 특히 뭐 대통령실에서 만든 문건이라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만들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공천 부적격자로 거론된 사유들이 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언론에 보도됐던 어느 정도 근거나 팩트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공천에 반영된다?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살생부 얘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여의도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이제 총선 시즌인데 올해는 좀 빠르지 않니?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고관여층이 뭐 의원들 몇 명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거 뭐 이런 거 해서 퀄리티가 높은 거 낮은 거 뭐 해서 앞으로 수백 개가 더 나올 거라는 건데 이번에 저게 이제 그나마 화제가 됐던 건 야 올해는 좀 빨리 시작한다 이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거는 전혀 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제 저는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도 이제 당을 만들고 선거를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략 없이 선거를 맞이할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그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또 용산에 계신 분들 또 그 주변에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는데 현재까지는 진짜 뚜렷한 대책 자체가 없어요. 다만 그 대신에 무슨 얘기가 많이 들리냐 하면 기존 의원들 사이에 지금은 PK 지역의 주도권을 어느 의원이 쥐고 있는데 다음 선거를 통해서 일로 옮겨갈 거다. 그러니까 내부 다툼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외부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아니 서울 강북하고 경기도에는 지금 선거 쓸만한 사람 자체가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관심들이 없어요. 저는 저런 살생부가 나도는 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3당 창당하시는 분이 남의 당에 왜 이렇게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가 거기서 이겨야 안타까워하시는 게 되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권에서 3파전을 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는 처지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내년 선거에 새로 나타난 전형적인 모습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에서 의미 있는 후보를 못 내는 선거구가 꽤 나오겠구나, 국민의힘이. 이 원사이드한 게임, 인물난이.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에 같이 있었으면 후보를 냈겠지만 지금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딱 하나 있는 보궐선거인데 너무 참패하면 총선에 영향이 끼치니까 네. 후보를 못 낼 지경이거든요. 근데 후보를 못 내는 순간 강서 지역의 3개의 총선은 그냥 해보나 마나 민주당한테 신당이 안 나온다면 갖다 바치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 상황인데 다들 앉아서 저거 하고 있어요. 뭐 살생부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저 총선까지 굉장히 많이 만들 겁니다. 네. 공천 확정될 때까지 그건 뭐 신빙성이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뭐 당무감사 일정을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당무감사를 하게 되겠지만 당무감사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공천권자, 제가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용산 그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당무감사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당무감사의 책임자는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 조직부총장 통해 갖고서 당의 실무자들 중에서 가장 충성심 높은 사람들을 당무감사 요원들을 뽑아요. 네. 그래야 각 시도로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 철저하게 지도부의 의지에 맞춰갖고 뜻에 맞춰갖고서 당무감사 결과를 되게 내거든요. 과거 여당들이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무감사를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는지는 뭐 공정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고 여당 지도부 그다음에 어쨌든 용산의 뜻 이게 반영돼 갖고 당무감사에서 하위 평가 누가 받았다 이게 나올 때가 사실은 공천의 결정적인
어쨌든 영향을 제가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 시절에 당무감사에서 전국 2등에서 표창 받았거든요. 근데 경선 떨어졌더라고요.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뚜껑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